안녕하세요. 미엠미술교육연구소 김치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4가지 정도와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추려서 또 중요한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 4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만 써야 하나요? 자, 미술활동 보고서에서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대표적으로 제출하는 학교들은 홍익대학교를 기반으로 이화여대와 고려대가 있습니다. 고려대는 좀 양식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화여대랑 홍익대학교는 비슷한 양식의 미술활동 보고서인데요.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교과는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들이고요. 비교과 활동은 교회 활동으로서 학교에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봉사, 독서 이런 활동들을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들을 기반으로 쓰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본인들이 했던 활동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지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쓰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나 미술 중점학교 또는 예고인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미술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생활기록부에 없는 활동이라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많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좀 특색 있는 활동을 쓰시려면 오히려 교내 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없는 활동도 쓰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활동기간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를 입력하는 양식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활동 기간을 입력을 할 때에는 당연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 부분들을 우수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보통은 생활기록부에 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 활동을 언제 했는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활동란인데요. 그 자율활동란에는 어떤 활동을 어느 기간에서부터 어느 기간까지 참여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 부분은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날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독서 같은 활동 경우에는 날짜가 기입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시점부터 마무리된 시점까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수상 실적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상 실적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작품을 사진으로 첨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입하는 란에 수상 실적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 대회이든 교외 대회이든 수상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화여대나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참여한 활동이 있어서 수상 활동을 기입을 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진로의 영역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인 면모를 보여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미알보가 좋은 미알보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미술활동 보고서는 본인이 했던 미술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종합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계기나 또는 본인이 어떤 사상과 가치관과 작업관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지 글로 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리뭉실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평가자들의 입장에서 미술활동 하나하나 한 것들에 대한 활동들과 마지막에 있는 본인의 그 종합란을 다 읽어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세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친구들은 어떠한 계기로 미술을 시작을 해서 어떤 디자이너나 작가가 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꿈을 이루고 싶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종합란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의 종합란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본인에 대한 성격이나 관심도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나 시각들을 수필 형식으로 자유롭게 써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사전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추려서 4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학교에서 활동한 것만으로는 힘들다고들 하는데 새롭고 색다른 걸로 적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색다르다는 말에 대한 기준이 좀 되게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교에서만 했던 활동들도 활동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꿈도 다양하고 많은 친구들이 협업 작업이나 활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활동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한 활동이 부족하기는 하죠. 사실 저도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활동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활동이 다른 친구들도 모두가 하는 평범한 활동이라면 보고서 평가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색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독서책은 생기부에 있는 것만 입력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 활동은요, 개인적으로 방학 중에라도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입력을 하는 그 시점까지의 활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접수를 하는 9월까지 활동을 쓸 수 있고요. 재수나 삼수생 친구들은 지원하는 시점까지의 활동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해도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독서라도 졸업 이후에 읽은 책도 보고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요. 국영사 과목의 내신만 챙겼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나요? 이 말이겠죠?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 같은 경우 물론 국영사 과목의 평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는 대부분의 학교들, 특히나 홍익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이 내신 성적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 과목만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본인이 조금 합격할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높이시려고 하면 모든 전과목의 과목들을 두루두루 잘해주는 게 좋겠죠. 내신 성적은 학생의 성실도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했고 교과목 시간에도 성실하게 임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구나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요 과목보다는 다른 과목들도 성적이 좋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중에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드릴게요. 미할보 내용을 좀 각색을 했는데요. 면접 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술활동 보고서 되게 각색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각색을 해야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보고서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서 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접 때 간혹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들 또는 미술활동 보고서에 있는 활동들을 콕콕 집어서 질문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필두적으로 모든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므로 당연히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면접이라는 게 사실 어떤 질문을 할지는 몰라요. 그날의 운이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술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 활동이 정말 진실인지 또 이 친구가 정말 한 활동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형식적으로라도 한두 가지의 질문들을 꼭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진짜 본인이 했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긴장이 되고 떨리다 보니까 막상 질문을 당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기는 했었어요. 이런 실수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보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별
개별적으로 본인의 사항들을 좀 더 점검을 받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으로 나가는 저의 핸드폰 번호나 카톡 아이디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